교양 수업 시간에 초음속 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행체가 대기 속을 나를 때 요 사선 방향으로 충격파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비행체 뒤쪽에는 공기가 휘말린 터뷸런스, 즉 와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충격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대기의 밀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약 1톤 정도 하는데요. 그 밀도 있는 대기를 뚫고 나가다 보니 공기는 압축되고 압축된 공기면을 파괴할 때 충격파가 생긴다. 이런 설명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교양인가? 내가 초음속 비행을 할 일도 없고 초음속 비행기 조종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걸 뭔가 다르게 개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떠올린 개념이 지식의 벡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방향을 가진 힘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내가 이 주먹을 뻗으면 이쪽 방향이 있죠. 그리고 세게 뻗으니까 타격이 가해지죠. 그게 벡터거든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닥치면 우리 지식이 거기다 쏠리죠. 한쪽 방향이 쏠리면서 다른 쪽은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죠.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잔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에 4억 대출 받았다. 그럼 머리가 하얗게 비면서 딴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잔금날이 닥쳐서가 아니라 평소부터 아파트를 향하고 있는 지식의 벡터의 방향을 돌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역사는 어떻고 아파트의 철학은 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아파트만 잔뜩 지어졌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예쁜 아파트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상하러 가는데 저는 서울에서 아파트 감상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파트 감상하러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향한 지식의 벡터가 저는 뒤쪽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오로지 앞만 향해서 가다 보니 충격파를 뚫고 살기도 사실 힘들죠. 학교 다닐 때는 성적 받아야 되고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면 결혼해야 되고 또 아파트 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쪽에 터뷸런스가 생깁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뒤에 터뷸런스가 생기는 거 보이지 않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갑질, 온갖 종류의 차별, 따돌림 이런 게 이제 그 터뷸런스죠. 그리고 논문 쓸 때 좀 바쁘니까 이렇게 적당히 베껴 쓰다 보면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장관 될 때 들통나지 않습니까? 자기 뒤에 터뷸런스를 살피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터뷸런스를 살피기 위해서 지식의 벡터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찰적 기초고 교양의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딱 나왔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휘관에 써 있는 문구인데요. 쓰레기를 잘 버리는 교양인이 됩시다. 그래서 그래 교양이면 쓰레기 잘 버려야지. 물론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 또 기왕 버리는 김에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아파트의 사례처럼 쓰레기의 성분은 뭘까 생각하는 거. 그건 쓰레기 공학이죠. 폐기물 공학이죠. 아니면 이렇게 계속 쓰레기를 발생하는 나는 쓰레기 인간인가? 그런 건 실존적인 성찰이죠. 나아가서 쓰레기 처리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많거든요. 그런 건 쓰레기 사회학이죠. 그런 식으로 쓰레기에 대한 사고를 넓히다 보면 쓰레기에 대한 폭넓은 교양이 쌓인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책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 교양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쓰레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양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예로 들어보면요. 플라스틱 정말 쉽게 소비하고 써버리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 이런 책도 있는데요. 하나의 페트병을 예로 들어보자면 페트병이 정말 하찮은 페트병이 내 앞에 오기까지 엄청나게 길고 기구한 인연들이 얽힌 거거든요. 아주 멀리 가면 4억 5천만 년 전에 고생대까지 가지만 그건 너무 멀고 아랍 어딘가 이라크나 이란에 땅속 깊은 곳에 원유가 뭉쳐 있어요. 그 시커먼 원유를 캐서 배에 싣고 한참을 항해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수나 울산에 있는 화학 공장에 내리면 그 시커먼 원유를 정제하면 여러 층의 기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나프타가 생겨요. 나프타를 크래킹, 쪼갠다는 뜻이 분자를. 나프타 크래킹을 하면 에틸렌이 생기고 에틸렌을 또 크래킹하면 이제 T자로 시작되는 온갖 플라스틱 물질들, PVC, PE, PP, PT들이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페트병인 것이죠. 그 시커먼 원유가 빨간 페트병이 된다. 이거 엄청난 인연과 그런 것들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페트병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연들은 그 길고 복잡한 인연은 잘게 쪼개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말 복잡한 인연의 산물인 페트병이 한 번 버리면 다시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돌릴까 하다가 불교의 윤회를 갖다 붙여서 억지로 만든 개념이 윤회가 뭡니까? 사이클이 도는 거잖아요. 리사이클이라는 말을 만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페트병을 쉽게 버리시는데요. 또 열심히 리사이클을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페트병이 의미마저 되돌아오느냐? 페트병이 영어로 PET인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약자라고 하는데 화학 성분도 복잡하죠. 그런 의미가 떠오르는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지식의 벡터는 여전히 페트병을 쉽게 소비하는 데 향하고 있으면서 뒤쪽을 살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페트병의 성분은 뭐고 플라스틱의 역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페트병에 관한 성찰적 철학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교양적 지식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교양은 지식이나 사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물질들 간의 어떤 관계, 인연의 문제다.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풍부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